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수조 보시기에 어떠세요? 되게 평온해 보이죠? 물도 깨끗하고 애들도 되게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고. 그런데 이 수조가 엊그저께 물이 완전히 깨졌었어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환수를 계속해서 물을 살려놓은 상태고요. 지금부터 제가 외부 여과기의 출수량이 줄어드는 이유, 외부 여과기를 설치할 때 서브 필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물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수십만원어치의 물고기를 죽여보고 수많은 시간을 여과기와 수조 청소에 써야 되는 경우를 한 번에 보여드리는 영상이거든요. 지금도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린내하고 똥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토요일에는 아주 엄청났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4월 12일 월요일 밤인데 4월 8일 목요일쯤부터 불안불안했는데 4월 10일 토요일에 이건 물이 거의 깨졌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제가 환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4월 10일 일요일날 아침에 물이 완전히 깨진 걸 발견하고 한 80% 이상 환수를 했고 점심때 40% 정도 환수하고 또 밤에 80% 정도 환수를 했어요. 근데 이 물이 깨진 걸 어떻게 알았냐면 토요일 밤에 환수를 하고 잠을 자고 나서 일요일 아침에 사료를 주러 올라왔는데 이미 방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고 물이 뿌예요. 이게 백탁이랑은 또 다르게 물이 뿌얀데 분명히 토요일 밤에 환수를 많이 하고 잤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이면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발견을 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으니까 물고기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지만 진짜 일요일 아침에 되게 긴박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을 살려놨기 때문에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물이 깨졌을 때는 물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안에 부유물이 떠다니면서 뿌였고 그렇게 몇 시간 놔뒀으면 얘들은 다 죽은 거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환수를 계속 하긴 했는데 제가 여과기나 이런 데다가 크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수만으로 버텨온 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여과기와 물이 한 달 이상 버텨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급하게 평일인데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제가 환수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환수를 좀 하고 나서 영상 이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이 티오 황산 나트륨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염소를 제거해주는 첨가제인데 제가 이런 첨가물을 물에 타는 거 정말 안 좋아해서 환수할 때 그냥 말통에다 물 받아놓고 에어레이션을 한 두어 시간 해가지고 염소를 제거하고 환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환수할 때는 뭐 할만한데 금붕어랑 잉어를 키우면서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환수를 하려다 보니까 와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우징 필터를 쓰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티오 황산 나트륨이라는 염소 제거제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1kg인데 이 안에 이런 소금 같은 결정들이 있어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한 50리터 정도의 수돗물에 염소를 제거한다는데 이게 1kg에 5,000원인 거예요. 이거 한 봉지에. 그래서 제가 사는 김에 2kg 사자 하고 두 봉지를 샀더니 와 이만큼 들어있는데 뭐 맨날 환수만 하다 죽으라는 건가 봐. 지금 보시면 출수량 보이시죠? 이게 지금 QQ1500 연결해 놓은 건데 QQ1500의 출수량이 이렇게 형편없지 않거든요. 안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서 지금 출수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외부 여과기 관련해서는 총 3부작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국민 외부 여과기 3종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외부 여과기 선택을 돕는 영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수조에 큰 여과기를 설치해서 수조의 크기에 맞는 외부 여과기를 선택하는 영상, 그리고 세 번째가 외부 여과기에 여과제를 올바르게 넣는 순서, 그리고 서브 필터를 써야 하는 이유. 처음 두 영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상은 똑같은 QQ1500 두 대를 한 대는 서브 필터를 설치하고 한 대는 그냥 수조에 직접 연결을 해서 한 달 정도 여과기를 돌린 후에 이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3월 27일 날 QQ1500 두 대에다가 똑같이 네오미디어 여과제를 꽉 채우고 한 대에다가만 이렇게 서브 필터를 여과 스펀지를 넣어서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수조 안에 있는 생물은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먹만한 오란다 3마리하고 한 15cm 정도 되는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코이 5마리, 그리고 난주 조그만한 거 2마리, 그리고 지난주에 분양받아온 오란다 피콕테일 유어 5마리. 그런데 오란다 치어라고 해서 무시했다간 정말 큰일 나요. 오란다 치어 한 마리가 구피 성어 한 마리보다 작은데 먹고 싸는 양은 구피 20마리 정도? 그 정도 양을 먹고 그 정도 양을 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 어항에 QQ1500 두 대를 연결하고
아예 이제 피시렉 같은 집동기도 싹 빼버렸거든요. 이 수조가 세정 광폭이라서 물이 한 150리터 정도 들어가는 수조에다가 여과제도 한 15리터 정도 세팅을 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얘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나봐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물에서 냄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환수를 해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수개월간 잘 돌아가는 물이 꽉 잡혀있는 수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깨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물이 잡히기도 전에 뭐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먹고 싸는 양을 이 여과제랑 여과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여과제 청소하다가 손이 썩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름밖에 안 됐는데도 여과제가 굉장히 더럽죠. 여과 박테리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아까 그런 슬러지들을 어느 정도는 분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분해가 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암모니아가 그만큼 폭등을 했고 그래서 물이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붕어나 버터플라이 코이처럼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친구들을 키우실 때에는 여과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먹고 싸는 양이 많은 애들은 여과력이 조금만 부족해도 물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일단 첫 번째, 외부 여과기를 설치할 때는 서브 필터를 달아주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버터플라이 코이나 금붕어처럼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애들은 집동기를 달아서 매일매일 청소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 환수를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자, 그럼 저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